아침에 이불부터 개면 사는 게 달라진다? 진짜 사는 게 고장난 사람은 이불을 개도요 그냥 바닥에 다시 누워버립니다. 너무 오래 결핍되게 살면 어디서부터 고칠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작심하는 분들도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뛰어도 보고요. 명상이나 자기 암시도 해봅니다. 근데 그걸로 바뀌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최근에 뭐라도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인생 고장났다고 하기에는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남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한텐 변화가 안 통할까요? 새로운 선택을 해서 변화하겠어. 이 결심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해본 경험 안쪽에서만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 안에서만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의 뇌이기 때문에 이전 삶이 다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 기억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선택하는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는 수천 번의 생각을 하죠. 선택심리학의 권위자 쉬나 아이엔가 교수는 사람은 하루 평균 약 70개의 의사결정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중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익숙한 길로 저절로 흘러가죠. 그리고 그 익숙하고 편한 길을 안내하는 것.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만은 이를 시스템 1이라고 불렀습니다. 빠르고 자동적이고 감정에 기반한 이 사고방식은 에너지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요. 익숙한 데다 편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 대부분의 선택을 조용히 주도합니다. 문제는 시스템 1은 인지적 편향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다가도 결국엔 느낌으로 선택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다가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원래 하던 대로 결정해버리는 이유, 바로 익숙함을 따라가는 직감의 힘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직감은 뭘까요? 내가 지금껏 쌓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이 응축되어서 구성된 장기 기억이 있죠. 그리고 이 장기 기억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선택을 결정하는 행동이 직감입니다.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또는 한 가지 지식이나 기술에 능통해지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꼭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눈에 보이고요, 쉽게 정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현상, 반복 훈련에 의한 통찰력, 즉 직감이 아닌 직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곁눈질로 쳐다봐도 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많이 표현을 하죠. 꼭 여러분이 직업인이 아니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평생을 반복 훈련한 게 뭘까요? 바로 학교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9 곱하기 9를 굳이 연산하지 않는 것처럼요. 사회 현상은 사회 문화 교과로, 인간상은 도덕책으로 반복 학습된 지식 안에서 시스템 1로 생각을 처리하고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면 어떤 걸 느끼시나요? 교과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는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효과가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의 총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면요, 직감과 직관이 혼동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30년 동안 자동차 엔진만 다룬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은 소리만 들어도, 냄새만 맡아도 지금 이 엔진이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자기 분야에 대한 직관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심장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자동차로 치면 심장이 곧 엔진이야.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계속 자기 몸에다가 무슨 짓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빨리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익숙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처리하려는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일 또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대 과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물리학과 수학에서 당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700
1720년 영국의 사우스시 버블이라는 주식 광풍에 휘말려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기도 하죠.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곳에서는 직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알게 된 겁니다. 뉴턴은 통탄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지금껏 쌓아온 지식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과신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새로운 행동을 위해서는 기존 지식을 가지고 대입하는 편리한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요, 가장 먼저는 새로운 지식을 흡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요, 경험도 한 방향으로만 쌓이게 되고요, 생각도 한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그 굳어진 생각과 행동의 방향이 뭘까요? 습관이죠. 그래서 의지력만으로는 이 흐름을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사람은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습관의 방향을 틀지 못하면 결국 운명처럼요, 사는 게 반복됩니다. 여기까지 핵심만 요약하면요, 장기 기억 자체를 다시 작성해야 생각의 패턴이 달라지고요, 그래야 선택이 바뀌고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70번씩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선택의 방향이 바뀌어야 사는 게 뒤집힙니다. 그렇다면 장기 기억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독서입니다. 낯선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들여오는 단순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독서가 답이다 라고 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단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한테 책을 권해본 때가 군복무할 때입니다. 진짜 수십 명한테 책을 권해봤어요. 그런데 나오는 대답은 서로 짠 것처럼 동일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시간 되면 꼭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러 갈까요? 담배 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밖에 나가면 뭐 해먹고 살지? 그렇게 본인 입으로 말해놓고는 또 불안하니까 담배 피러 갑니다. 이게 뭡니까? 새로운 지식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원래 있던 지식으로 사고하고요. 그 사고의 답이 안 나오니까 본능적 해소로 연결되는 무한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이걸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딱 2명 책을 읽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읽기는 했는데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써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책을 읽어야 써먹을 수 있는지 제가 지금껏 해온 방법 간략하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게 바로 평생 가는 지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기억이 저장된다면 재앙이겠죠. 잘못된 책 한 권만 봐도 그 지식이 평생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겁니다. 우리가 책을 처음 읽으면 그건 단기 기억으로 20초에서 30초 정도 남게 됩니다. 이 단기 기억으로 지식이 수집되는 동안 우리 뇌가 보기에 중요한 정보라고 여기면요, 이제는 해마를 거쳐서 대뇌 피질로 이동해서 장기 기억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중요한 내용이라는 게 어떻게 판별이 되느냐면 자극입니다. 이 지식이 반복해서 자극되는 것, 즉 똑같은 걸 계속 보거나요, 강력하게 자극되는 것, 지식을 받아들일 때 충격적이거나 감동하거나 이런 감정이 결합이 되었을 때 중요성이 생겨서 오래 기억됩니다. 근데요, 책은 교과서나 연구서가 아닌 이상 상업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재미 요소, 스토리라인이 필연적으로 곁들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다 보면요, 내 상황과 오버랩되거나 흥미롭거나 충격적인 감정 등으로 읽히는 내용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 뇌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네. 이렇게 인식을 하면 장기 기억에 조건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자극했다고 그게 장기 기억 강화로 계속 이어지지가 않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내 해마한테 자꾸 말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게 밑줄을 치고 한번 따라 읽는 겁니다. 너무 쉽죠? 모든 페이지를 그렇게 쫙 다 읽어요. 그러면 이게 뭘 한 거냐면요, 내가 이 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현재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밑줄을 통해서 선별이 된 겁니다. 이것이 두꺼운 책 한 권에서 지금의 나한테 필요한 1%의 지식인 거고요. 더불어 지금의 나는 이 이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생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별된 지식을요, 노트든 컴퓨터든 한눈에 볼 수 있게 쫙 정리를 해야 됩니다. 15페이지에 내가 이렇게 밑줄을 그었었다. 그럼 밑줄 그은 걸 일단 그대로 다 받아 적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읽기만 할 때는 없던 세 가지 이점이 생겨요. 첫째로 직접 내용을 손으로 기록하면서 육체 자극과 더불어서 한 번 더 뇌에도 반복 입력이 되기 때문에 기억의 효율이 극대화되고요. 둘째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주로 관심이 있는지 내 사고 패턴을 알게 되고요. 셋째로는 정리가 완료되면 다음부터는요, 책 한 권 전체를 보는 대신 압축된 중요 내용만 반복해서 보면서 더 효율적으로 장기 기억화가 가능해집니다. 더불어 제가 생각하는 밑줄을 정리했을 때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요, 여러분이 책을 순차적으로 읽으면 조합이 될 수 없었던 내용들, 예를 들면요, 10페이지랑 50페이지의 내용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원래는 떠올릴 수 없었던 생각에 이질적인 조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튀어나오기도 하죠. 그 생각을 느낀 점이나 요약 등 이 내용에 관한 내 생각은 어떤지 기록을 시작하면요, 이제는 종이에 그리고 뇌 속에 저장된 내용을 방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뇌 속에서 혼합하고 가공하고 꺼내보기까지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반복 자극이 돼서요, 완전한 내 지식의 영역으로 체화가 시작되게 됩니다. 장기 기억화가 완료가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주기적으로 내가 쓴 기록을 읽어가면서 실제 내 생활의 상황에 적용을 시켜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설득의 심리학. 권위의 법칙에 보면요, 328페이지에 이렇게 써있네요. 추천서를 보낼 때 시종일관 칭찬만 써놓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을 첨가하는 것이 더 결과가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접종 이론과 폴리에나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는 겁니다. 심리학으로 팔아라 라는 책에 37페이지부터 접종 이론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경쟁 업체가 내 업체를 이제 견제하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사소한 결점들을 공개해서 오히려 주변에 신뢰도를 얻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을 해볼지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접종 이론을 적용할 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보기만 하면 공개적으로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동호회 회원. 다음번에 봤을 때는 주변에 내 실력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보자. 대신 운동은 매너가 우선입니다. 라고 단체 구호를 유도해 볼까? 그리고 실제 해본 다음에 반응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잘 먹히면 인생 기술 하나 얻는 거고요. 안 먹히면 다른 이론을 넣어보거나 멘트를 바꿔보면서 계속 시도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책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이득이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냥 시간만 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유튜브로 짧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읽는 며칠, 밑줄 친 거 옮겨 적는 거 몇 시간, 이렇게 따지면요, 좀 두꺼운 책은 한 달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읽으면요, 이게 책만 읽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서를 한 다음에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거나 뛰세요. 이게 단지 휴식 사이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아주 유의미한 활동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신경학 교수 칼 코트만은 운동을 하면 BDNF가 합성되어서 뉴런의 성장을 촉진하고 더 강하고 회복력 있게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BDNF는 뇌에 주는 비료와 같은 물질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피츠버그대 커크 에릭슨 박사는 1년간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해마 부피가 평균 2%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적인 노화로 1년에서 2년간 진행되는 해마 위축을 되돌린 수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운동과 뇌 기능 간의 시너지는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운동을 하면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까 본 책 내용이 생각나고요, 이해 안 되던 것도 이해가 되는 때가 생기고요, 생뚱맞은 생각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뇌가 바뀌고 불필요한 정보는 잊혀지고 진짜 내가 감명받거나 관심 있게 본 내용만 남아서 생각 처리를 할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다시 와서 쓰는 거예요. 아, 이런 생각이 났었네. 근데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네. 이렇게 지식을 확장하고 석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던 질문이 생기잖아요. 이 질문이 뭐냐면요. 외적 보상이 없더라도 탐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 학습 동기,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면요. 누가 하지 못하게 말려도 저절로 그걸 채우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끄고 뭘 실천해야 할까요? 이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독서하면서 밑줄 치고 더 이상 못 읽겠어요. 허리 아파요. 그럼 나가서 걸어요. 뛰어요. 걷다 보면 또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거 집에 돌아와서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책 다 읽으면 밑줄 정리해서 반복해서 보고요. 정리한 걸 쭉 보다가 이거 해볼 만한데 싶으면 진짜 되는 건지 현실에서 검증을 해보세요. 이 내용을 핵심만 쫙 뽑아서 새 키워드로 압축하면요. 독서하고 운동한 다음에 기록하세요. 이게 처음에 힘들지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필요한 지식의 방향을 향해서 독서의 방향이 흘러가고요. 그럴수록 현실에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접점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지식이 체화되는 양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계속 그리다 보면 내 뇌의 장기 기억의 내용이 어느샌가 다른 방식으로 채워져 있고요. 사는 것도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개고 있고요. 외국어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 활동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좋다더라 이런 말만 듣고 한쪽 발만 담가보고 며칠 있다가 다시 빼고 누워있는 게 아니라요. 내 지식 체계 속에 그게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입력이 되어 있고요. 설득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동으로 좋은 방향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로 제대로 책을 읽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런 질문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다 지식까지 채워주는 시대인데 책 많이 읽는 거 다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저도 절반은 동의를 합니다. 근데요, 그 질문은 경쟁의 틀을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제가 이런 질문을 GPT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권 돌입 시 플라즈마의 생성 원리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고속 돌입과 압축 가열이 일어난다. 그리고 공기의 고온 분해와 이온화가 된다. 온도가 여기까지 올라가면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가 분해가 된대요. 그리고 전자가 튕겨나가서 이온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가 플라즈마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라즈마의 특성은 통신 두절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는요, 이거 안다고 해도 못 써먹습니다. 내용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인공지능의 성능이 뛰어나도요, 쓸모가 없습니다. 최소한 이 분야에 대한 학습량이 있고 그걸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지까지 경험이 있어야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일상하고 좀 거리가 있는 이런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심리, 경제, 설득 이런 일상과 가깝게 붙어 있는 분야일수록 더더욱 인공지능의 지성은 명령하는 인간의 지성의 한계 밖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책과 같은 글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답변을 줘도 그걸 내가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AI의 시대가 와도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지성이 학습되어 있고 이미 그걸 시도해 본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쌓아온 지성과 해석과 지식 간의 융합이 없으면요, 오히려 경쟁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미래 시대가 될수록 글을 이해하고 정리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책 한 권 구매해서요, 일단 밑줄 한 개라도 쳐보세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짧게 제 지식 쌓는 노하우와 그게 어떻게 내 평상시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봤는데요. 영상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지성으로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